그 AI하고 싸웠을 때 사실 그때 제 생각에도 야 거저 먹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 너 축하한다고. 막상 딱 첫 팔 부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기계한테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바둑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국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혹시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일상 좀 보내고 계신가요? 글쎄 요새 이제 바둑교를 좀 떠나가지고요. 이제 주로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거의 오전에는 그 동네 한 바퀴 돌고, 네. 이제 가끔 산에도 가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네,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국수님 기록 찾아보니까 대국 세계 최다승 1953승 네. 이라고 돼 있던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패는 건 몇 패인가요? 한 30% 될 거예요. 30% 정도는 예, 패배인 예. 거고. 하지만 이 정도 우승을 하신 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최다승 뭐 네. 최고 타이틀 보유 뭐 이제 그런 타이틀은 굉장히 많죠. 네. 자, 그럼 대국 세계 최다승 1953승이신데 못 이기시는 분 한 분이 있다고요? 한 번도 1승을 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그건 바둑 말고. 제 애엄마. 사모님. 애 엄마인데 하여튼 백전백패예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제 소원이 한 번이라도 이겨오는 게 소원인데 아마 여태까지 못 이기고 있습니다. 옛말에 제가 듣기로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항상 늘 그런 말 해주시는 게 남자가 지는 집이 맞습니다. 화목한 집이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요?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모님과의 대결에서는 0승. 네. 모두 패배하고 계신데, 자, 프로 데뷔하신 61전이라고 들었는데, 바둑 황제라는 칭호까지 붙을 정도로 이제 바둑이랑 분야에서 당연히 정점에 오르셨는데, 그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됐다기보다는 이제 만 4살 때부터 바둑 배워가지고 4살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바둑의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연구생이라 할까 연구생으로서 지내다가 입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단 때 또 그때만 해도 일본이 대국이었거든요. 일반 뭐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야구 하면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바둑이라면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 가다가 뭐 군대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어쩌다 지내다 바둑으로만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바둑에 원래 흰 돌이랑 검은 돌이 있잖아요. 네, 그렇네. 예. 흰 돌, 검은 예. 흑백이 있는데 하얀 게 고수라는 건 아시죠? 그거 알고 있죠. 장기에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보다 당연히 고수시죠? 그런 것 같지 않는데요, 그래? 근데 만 4살 때부터 바둑은 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하셔가지고 요새 말하자면 이제 백수죠, 실업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일거리로 이제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네, 두셨는데 그때 이제 뭐 친구분들이나 뭐 지인분들한테 두셨는데 그 옆에서 구경을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흐트러놔도 다 복원이 되는데 아마추어분들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4살이니까 혹시나 장난칠까봐 아버님이 이제 야 저리 가서 놀아 했는데 나 구경하려고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님이 바둑 끝나니까 나하고 바둑 한 세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바둑의 길로 가는 걸 선택하신 거는 어떤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뭐 그 당시는 몰랐고 근데 거기에 이제 동네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포에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나가시는데 어디가 그랬더니 이제 기원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가, 나도 같이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애 볼 겸 기원을 갔는데 뭐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뭐 애들이다, 청년이다, 뭐 나이 드신다. 그때는 이제 나이 드신들이 그 당시 벌써 60년 전인가요? 뭐 60년 지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너 왜 왔니? 그랬더니 바둑 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4살, 5살짜리가 바둑을 둔다니까 요새 춤 잘 추고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면은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그런 애들이 많지만은 특히 바둑 두는 애들이 적었으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장구들을 해요. 근데 뭐 그때 애가 나도 애였지만은
하루 종일 바둑 둘 수는 없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수 두고 이제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뭐 그 기현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렇게 두다 보면은 애가 없어. 저리 보면 저기 놀고 있고 뭐 딴 짓 하고 있으니까. 야, 이리 와. 그럼 그냥 가나요? 그러면 야, 과자 줄게. 너 과자가 없으면은 이제 그 대신 할아버지들이 과자들 한두 개 자기 걸로 가지고 다녔으니까. 이제 과자 없으면 야, 용돈 줄게. 이거 과자 사 먹어. 한 수 두고 가. 그러니까 이 과자 사 먹은 재미로 이제 그러면 두 개 매면 몇 수 두고 또 하면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재미로 이제 두다 보니까 바둑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다 보니까 그 원장께서, 바둑 기원 원장께서 얘는 좀 재주가 있으니까 바둑으로 좀 키워봐라. 그래가지고 바둑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결국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니까 서울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는 목포에서 못 사나, 서울에서 못 사나. 그건 똑같거든요, 지역이. 어차피 못 사는 거는 잘 산다면 모를까? 못 사니까 아예 얘는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서울로 그냥 다 이사를 온 거죠. 뭔가 시작할 때부터 뭔가 엄청난 대단한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시작은 되게 굉장히 좀 우연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단지 그 결심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버님께서. 지금 생각하면은, 그 뭐, 아무리 같이 못 산다 하더라도 목포에 있었으면 그나마 좀 연고도 있고 했을 텐데, 그래도 애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이 다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바둑으로 키우자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하신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바둑을 우연찮게든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신 분이든 어쨌든 하다 보면 그 열심히 하는 모두가 최고수가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국수님은 바둑의 고수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도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지나온 과정에서 결국은 저기 어차피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프로 되기 전에 그렇다고 이제 바둑에 재주 있다고 용돈 주세요. 어른들이 바둑 한 번씩 두고 하면 어른들이 뭐, 귀엽다고, 아, 잘한다고, 잘 둔다 하면서 이제 뭐 경력을 할까, 뭐 식사도 사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이제 그거 줬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조금은 보탬이 됐어요. 이제 가족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 되니까 10살 때 프로가 됐지만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국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바둑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했고. 그럴 찰나에 또 이제 일본 교포분이 일본에서 얘를 키워보지 않겠냐. 아버님도 일본 사회를 하시고 그 유학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알고 뭐 거기서 바둑도 배워서 이제 보내야 되겠다. 간 계기가 일본 가려면은 뭐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갈래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 타야 되는데 배로는 가기 싫고 이제 비행기 태워주면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마 너 우주선 한번 타볼래? 그 정도의, 우주선 태워준다는데 그거 안 가겠어요? 그 정도의 그 애들은 꿈이 없던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것이.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 5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아니, 더 되죠. 5살이니까 65년 전이죠. 65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는 게 어른들만 타고 그러지 애들은 어쩌다 한 번씩 타는 거지. 그렇죠. 어른들도 그 당시에 뭐, 타신 분은 타기 거의 힘들어요. 이제 엄청 예. 부자분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자면 그 우주선 태운다는 그저 우주 갔다 한번 갔다 올래 그런 정도 이제 꿈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행기 태워준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제 태워줄게 간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고, 가서 또 좋은 스승님 만나가지고, 예, 또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간 목적이 뭡니까? 열심히 배워가지고, 바둑이 이제 최고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또 치열한 그게 이제 싸움이 있거든요. 그 긴 스토리를 요약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수님께서 열심히 하신 것과 그다음에 좋은 환경과 좋은 스승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뭐 자세한 얘기 좀 더 이어가겠 텐데 이제 국수님이 고수의 생각법이라고 이제 지금 낸 책이 아니라 2015년에 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개정판이 나온 건데 이 책 서면서 AI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을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최근 AI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발전해서 사람이 사실 웬만한 지적 기능을 좀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견지할 태도는 좀 어떤 걸까요? 사실 그 이세돌이하고 그 AI하고 싸웠을 때 사실 그게 10억이 넘었거든요. 이제 대결이. 이기면 이제 상금이 10억이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대국료는 말고도 상금이 10억이었는데, 사실 그때 제 생각에도, 야, 거저 먹었다. 이 얘기를 했거든. 너 축하한다고. 아, 이세돌 이세돌한테.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AI가 사람한테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대신 나가고 싶으셨던 거. 아, 그럼요. 내가 대신 나라도 들어서 10억 버는 게, 그렇죠. 10억이라도 벌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네가 돼가지고 참, 나 억울하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네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하여튼 뭐, 세졌다는 거. 많이 세졌다. 네네.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네. 이제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말했는데, 이제 이 프로 기사로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 사람의 편을 들고 싶지, 기계 편을 들고 싶지 않거든요. 뭐 그런 생각도. 막상 딱 첫 팔을 두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더들과. 그래서 이건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제 딱 상북대인가 이제 이세돌이가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한판이었고,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AI 실책 같은 거를 보면. 그렇죠. 근데 그 실책이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계 조작이냐, 아니면 무슨 미스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건 몰랐지만 정상적인 진행은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미스테리라 해가지고 말들은 많은데, 네네. 어느 한 가지 그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도 안 해주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한 4판인가 5판 이제 이세돌이가 졌는데 그때부터는 이거는 기계한테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제 그 결론이 냈고 지금은 설마 했는데 2점 이상 벌어졌어요. 그냥 가치는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 프로 세계에서 2점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그 아마추어들이 한두 점 더 났다 그 차이가 아니고 이 프로끼리는 최정상 고수분들은 이제 하나하나가 그렇죠. 엄청난 차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차이로 승부를 겨루는데 이거는 2점이라는 거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라 이거는 이제 거기가 또 불운한 게 이 차이를 인간의 머리로서는 좁힐 수 없다는 게 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알았을 때는 이제 인정을 했죠. 대신 이제 그러니까 그 좀 시작은 사람이 이긴다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뀌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자동차 얘기죠. 자동차 이기죠. 근데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땠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이겼죠. 네. 그러니까 기계는 그렇게 발전했고 근데 기계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말하자면 이건 또 못 이기는 기술이 나고 이거는 기계하고 싸움이지 사람하고 싸우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제 우리는 배울 건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요즘 점차 또 AI가 발전해 가고 있는 그건 시대인데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일자리도 막 대체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럼 우리 많은 젊은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살아가는 데는 인생이라 AI는 인생이라는 게 있을까요? 사람도 아닌데 없겠죠. 없죠. 그냥 사람이 주입하고 뭐하고 더 빨리 생각하게 만들고 그거지.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인생이라는 게 있고 배우는 게 있고 기가 있고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마리 기계에 없는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않나 올바르게. 그렇지 꼭 기계 모양 이 돌아가는 이렇게 집어넣어 주입하면은 되는 식으로 그거는 또 사람은 그건 또 받아줄 수도 없고 그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지 않나. 그건 어떤 인생인지는 모르겠어요. 딱 태어나서 다 갖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내 인생을 찾아서 내 길을 걸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책에 앞으로 남아있는 나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던데 여기서 생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알겠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잘 안 바뀌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생각을 하면서 지내야지 생각을 하고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안 하면은 성장이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멈춰요. 국수님 보셨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안 한다고 보시나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할 사람도 있고 적게 할 사람도 있고 또 그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수학 문제도 5분에 풀 사람이 있고 10분에 풀 사람이 있으니 그건 정답은 없어요. 그럼 단지 이제 정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가 지금 이 선이라 그러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탈피를 해가 생각해서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 안 하면 여기에 멈춰. 이랬으니까.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얘는 이랬으니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아까 기계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서 지금 10km 달린 거 100km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100km가 이제 좀 하면 500km 다겠죠. 근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가 만들어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더 빨리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사람은 사람대로 어떻게 하면 내 성장할 수 있을까? 공부도 그렇죠. 그 선생님 뭐 대자대에서 그 가르쳐 준 거 해서 그것만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더해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야지 내가 올라서는 거지. 생각을 안 하면은 내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그러다면 거기에 도달하면은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되고, 흰종이 정적 점정이가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네. 그럼 희죠. 돌려보세요. 글씨 써 있죠. 네. 그럼 어느 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잖아요. 네. 김 작가님께서 뭘로 보이세요? 글씨 있고 검게 보이죠. 네. 저는 희어요. 무슨 말이 맞아요? 아니, 아, 각자한테 맞는 거죠. 각자 맞죠. 네. 또 이렇게 하면 또 틀려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단한 얘기지만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이게 또 각자 생각이 틀리다 이거예요. 보는 눈에 따라서. 네.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하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나만의 관점이 아닌 맞아요. 360도 다양한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서 된다, 그걸 이거죠. 그래야지 바라보는 하는 거지. 몇 가지 보는 거 하고 10가지 보는 거하고 100가지 보는 거는 보는 눈이 틀려요. 보는 사람에 따라. 네. 그러면 10가지보다는 100가지 보는 사람이 더 훨씬 더 위라고 봐야지. 그렇죠. 바둑도 여러 가지 수를 아는 사람이 더 쓴 그거죠. 당연히 작은 수를 아는 사람보다 유리한 거 아닌가? 그게 그 고수로 가는 길 맞습니다. 아닌가? 예. 자, 약간 AI에서 좀 연결된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단순 지식 도출해내는 건 사람이 이제 AI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창의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책에서 창의성을 이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붕기가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망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고,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와 끈질긴 탐구심의 결과다라고 해주셨는데, 기본기에서 망아지는 어떤 의미죠? 제가 어렸을 때 원래 기본기가 없었어요. 네네. 바둑은 싸우면, 이제 한국 바둑이 싸우면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가니까 기본기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리를 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그 정석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석이요? 정석사전이라고. 근데 우리 나한테는 그 한국 바둑에는 그게 필요 없었거든요. 싸움만 잘하면 됐지.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충실하니까 네네네. 그 정석사전을 갖다가 사실 한 이제 여러 가지 보석이다, 화점이다, 손목이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한 권에 하나씩 한 대여섯 권 있는데 조금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 네네네. 하루 만에 그걸 다 기억을 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사전이라 해도 이거 크잖아요. 네네네. 영어 사전 이렇게 네네. 돼 있잖아요. 혹시 IQ가? IQ는 별거 없고요. 하여튼 그래서 왜냐면 그게 눈에 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하나, 그 세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눈이 확 띈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바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초가 일단은.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거는 프로끼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만 몰랐지. 나는 그거 알고 좀 배우고 좀 세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정도 수준은 사실 구구단 다 가르쳐주면 구구단은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네. 다 알아요. 네. 그러면 나 구구단 잘했어. 너 수학 잘 풀었어. 그거는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10단으로 넘어가야 되고 11단, 12단, 9구단이 인도는 19단까지 한다는데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 네. 둘째는 그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없어. 네. 그러면 이걸로 깨려면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 잊어먹어야 돼. 그 정석 하나더라도 이렇게 두라 했지만은 그걸 다 잊어먹고 과연 여기서는 그게 최선인지 네. 최선이면 그 따라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건 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은 한 가지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그 가르쳐 주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를 가르쳐 준 거지 최선이라든가 더 그거는 아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배운 거는 물론 그게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지 기초는 돼 있지만 그걸 잊어먹고 타파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지. 결국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아니까 그것만 해야지. 그러면 남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죠. 뭐겠죠. 똑같아요. 끽해야 5대5고 저쪽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깼으면 나는 지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5대5고 상대만 이기려면 이걸 깨고 내 나름의 뭔가 류라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진행하는 거지. 아, 이게 우리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맞습니다. 하나. 고수로 올라가는 게 기본을 익히는데 나중에 거기서 벽에 부딪히면 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잊어야 한다. 그래야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는 말이 그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모든 게 그래요. 어... 이게 뭐 회사도 생활도 그래요. 입사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명 입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사장이 되잖아요. 뭐 네.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대리로 올라간다. 100사람이 다 대리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리로 올라간 사람은 그 100사람 중에서 반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쨌든 반은 이기고 올라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으면 다 올려야 되고 똑같이 다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틀리고 회사에 무슨 이득이 되니까 사람들이 올려주는 거지. 야, 너 누구나가 뭐, 응? 과장 대리돼. 그건 아니거든.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은 그 와중에서 잘해야지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는 사장까지 된다는 건 이거 한 사람이에요. 100사람 출발해서. 그렇죠. 그럼 이거 똑같이 진행해야 돼. 누군가가 여기 싸움에서 이기고 네가 좀 낫다. 회사도 도움돼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려면은 남하고 똑같이 하면 뭔가 틀리고 뭔가 그거 더 잘해야 되고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올라가고 뭐가 되는 거지. 남한테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는 뭐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나 너 사장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좀 뭐, 네가 여기 사사 맡아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엄선해서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도 보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당사자는 어쨌든 상대방한테 이기려면은 최선의 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변화를 가져야 되지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사원을 시작해서 사장까지 올라갈 때는 이 어쨌든 많은 수많은 동료들을 제치고 올라가야 되고 그럼요. 위에 선배 후배 제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 이 경쟁 같은 건데 지금 경쟁을 주제로 좀 질문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국수님 생각하면 이제 수제자 이창호보다 예.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이제 본인도 국수님도 세계 인류셨는데 제자 역시 세계 최고의 기사로 키워내신 거에 대해서 기분이 어떠신지랑 어떻게 하면 스승이 최고수인데 제자도 최고수가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은 뭐 최고수를 키워난 자체가 네. 또 뭐 더 내가 우승하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네. 그것도 사실 그 세계 1등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그거는 뭐 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배운다, 태권도 배운다 해서 그냥 잘해봐 해서 가르쳐 주는 건 쉽지만 최고 제거수 대라든지 키워낸 건 쉽지는 않은 일이고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그 스승과 제자하고 진검 속으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없겠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그전엔 잘 없었나요? 거의 없죠. 근데 주기는 뒀는데 한쪽이 스승이 너무 강하다든가 얘는 너무 어려서. 이게 제자가. 그런데 제자가 올라오면 스승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약해지고. 근데 주기는 뒀지만은, 그리고 진검섬은 안 했죠. 타이틀을 놓고 완전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아무 사회에서는 아마 드물다, 뭐 없다고는 저는 뭐, 딴 사회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거의 드물든가 아마 없을 겁니다. 진검섬을 놓고. 싸우기는 했어도.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제자 키우면서. 네가 올라갈 때쯤은 내가 뭐 이제 약해져가지고 진검승을 안 하겠지 했는데 나는 너무 젊었을 때 너무 빨리 제자를 받았고 30몇 살 때 이창호를 받았거든요. 네네. 제자를 키우고 이창호는 한 5, 6년 돼가지고 한 13살부터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빨리 컸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상에서 진검승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가장 뭐 힘들었던 적 중 하나가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했던 시기를 예. 겪으신다고. 사실 좀 내가 약했을 때 이제 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냥 너무 빨리 키워가지고 그 뭐 진검승으로 이거는 물러설 수는 없고 그 초장기는 그나마 제가 그 우세를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제 제자가 세지는 거예요. 세지고 이제 뺏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뭐 정관화도 몇 번 했고 그 뭐 정상을 계속 했는데 완전히 제자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손에 없는 거죠. 네. 하여튼 그때 사실 그렇게 무참하게 이제 지니까 사실 그것도 최정상에서 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사실 그게. 근데 책에 보니까 경기 치르고 함께 집에 가서 두 분 다 평소처럼 지내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집에 있을 때니까, 데리고 있을 테니까. 이제. 집에 이제 같이 계실 때? 예, 있을 테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나도 집에 들어와야 되고 창호도 이제 집에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뭐 이제 또 집에서는 이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승부는 승부고 집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고 예, 집에서는 밖에서는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사이고 시합할 때는 이제 그런 시절이 한 몇 년 있었죠.
그럼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창호 구단을 꺾기도 하셨는데 제자가 현역 스승 넘어서는 것도 흔치 않지만 또 스승님이 다시 제자 이기는 제자 경우도 이기는 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쉽지는 않아요. 거의 한 번 꺾이면은 특히 그 밑에 사람한테 제자 뿌리한테 이기기가 사실 모든 사회에서 쉽지는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그게 뭐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라고요? 이제 뭐 생각을 바꿨던가 마음을 바꾼 게 이제 저는 이제 뭐 산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산을 가는데 보니까 저 정상이 보여요. 근데 근데 보이는데 문제는 내가 언제 정관을 했든가 정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나. 그 결국은 정상까지 가려면은 하나하나씩 타이틀을 땄고 그 0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이 한 발 한 발 출발하기 출발선에서 생각했지. 내가 언제 정관을 하고 10개 따고 정관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산에 올라갈 때는 앞에서 올라가는 거지. 저기 정상까지 밟으려면은 걸어서 가야 되니까. 야, 그러면 다시 한 발 한 발 시작을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그 창호한테 이제 불리한 상황이라 10판 져서 10판 졌으면은 노력하면은 한 판쯤 이기지 않을까. 이게 뭐 엄청 차이 난 건 아니니까 솔직히 해서 그렇잖아요. 뭐 고수끼리 완전한 그 패배는 없기 때문에 질부가 많다는 것 뿐이지 100점 100패는 아니기 때문에 10판 두면 한 판이라도 이겨보자. 근데 한 판 이겨보면 두 판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판 이기면 세 판 이길 수 있고. 근데 그게 5대5까지 가면은 이건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다 보면 두 판, 세 판 이기게 되고 5대5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입장이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쫓길 때만 해도 이창호는 스승한테 져봤자 본전이고. 그렇잖아. 그 당시에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그 내 입장은 뭐냐면은 아유 어떻게 제자한테 지는 건 망신당하겠어. 이겨도 뭐 본전 지면은 좀 망신이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다 뺏기고 나서는 그게 반대가 됐어요. 이게 이제 하도 이제 일단 이창호가 강하다 그런 프레임이 됐을 거 아닙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아무한테도 질문 안 된다. 스승한테 질문 안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됐고 바둑을 돌 때. 나는 저도 본전이잖아요. 그 입장에서는. 맨날 지는 건데. 지금 저도 본전 이기면은 뭐 아우 그래도 잘했구만 그 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장이 바뀌니까 창호도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좀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 이제 제가 타이틀을 뺏기도 하고, 예, 아마 뭐 그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그때 산책을 하셨다, 뭐 걸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책에도 세월을 이기려거든 일단 걸으라라는 내용도 있던데 걸으면 어떤 거에 좀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건강에 좋고, 저는 뭐 걸으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걷다 보면은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일단은. 그러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뭐 다른 거는. 이제 걷다 보면은 뭔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뭐 바둑 옛날에 한참 뒀을 때는 바둑 생각만 하고 다녔었고. 뭐 지금은 이제 다 건강하게 생겨서 그거 이제 일을 하는데. 물론 그거 저는 이제 걷는 걸 좋아해서 그렇지만 딴 분들은 뭐 뭘 하는지는 모르지만 스포츠를 하든 뭐 운동을 하든 뭐 딴 걸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뭐 뭘 하든 글씨를 쓰든 뭐 하면서도 이제 거기에 몰두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마 뭔가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다 보면은